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은쌤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게 일전에 시험 끝나고 브이로그 한번 영상 올렸었거든요. 그 마지막 하단에 제가 LH에 들어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올렸고요. 제가 인스타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랑 이제 뭐 살고 있는 그 내부 공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DM을 주시고 자기도 이제 그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당첨이 됐는데 내부 구조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드렸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거를 조금 컨텐츠로 잡아가지고 좀 정보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게 됐고요. 이제 다른 곳은 좀 정보가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발품 팔아가지고 이제 막 사진도 찍어보고 이제 물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좀 확인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여기 그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장성이고요. 장성 읍내에서 한 15분 정도 좀 더 들어와야지 있는 그 LH 행복주택이고, 공식 명칭은 LH 행복주택이고,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은 8층짜리입니다. 8층 정도? 8층짜리고요. 제가 어떻게 오게 됐고,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제 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뭐 한 달에 나가는 뭐 공과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보통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제 대학교인데 이제 자기가 뭐 피치 못할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취방을 알아봐야 되는데 좀 금액이 부담이 돼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주차 문제,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광주권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에 대해서 시간당 돈을 다 받아요. 시간당 돈을 다 받고 전남으로 주소가 이제 옮겨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옮긴 기점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지나야지 한 달에 10,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다 받았을 때에 이제 4년 동안 제가 다닌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중고차 한 대 값을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네, 진짜 아까웠고 이제 그 돈을 아껴서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시골집이랑 이제 옮겨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했더니 이제 안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주차 때문에 제일 1순위가 그거였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본가가 광주기 때문에 광주인데 전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전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2교대 저희 엄마가 3교대를 하시는데 시간이 딱 맞다. 시간이 딱 맞으면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못 자요. 새벽에 깨요. 근데 또 잠기가 워낙에 좀 제가 또 밝은 편이어가지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네, 잠을 거의 못 자서 잠도 못 자고 이제 워낙에 TV 보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 TV를 계속 틀어놔요. TV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TV를 끄고 뭐 해라 해도 절대 말을 안 타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 방에 방음벽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방음 스폰지 이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다 붙여놨는데도 방음이 전혀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집을 나와 사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좀 안 좋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게 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극비리에 붙이자, 극비리에 지금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옮기려면 어찌됐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깔고 제가 학교 앞으로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아예 다른 곳에 나와 있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학교 앞으로 가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제 월세를 내고, 이제 뭐 보조금 200에서 300 내놓고, 한 달에 적어도 뭐 한 달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뭐 월세 30에다가 공과금 뭐 10만 한 40만 원씩 깨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세를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낼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앞에는 패스하고 이제 LH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봤던 게 올해 작년 11월? 작년 11월에 이제 그 행복주택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점을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제 학교 주변 근처라든지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제 공고 나오는 대로 다 썼어요. 공고 나오는 대로 다 썼는데, 이제 제가 1순위였어도 이제 소득에서 잘리더라고요. 소득에서 잘렸고, 이제 왜 소득에서 잘릴까? 나는 뭐 소득이 되게 들쑥날쑥하는 사람인데 왜 잘릴까 했더니, 이제 행복주택을 이제 선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학생 전용으로 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소득을 보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배우자 소득을 보고. 근데 저희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중위 소득이 LH에서 기준을 했을 때 훨씬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 쪽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안전빵으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엉겹결이 된 거예요. 여기가 엉겹결이 돼가지고,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뭐 빚 갚고 다 정리하고 해서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뭐 알아보니까 200만 원 갖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200만 원도 이제 평일에 뭐 마트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근로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근무를 한 돈 가지고 이제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공고 나서 쓰고 1월 달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3개월 정도 걸린 와중에 이제 재산조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LH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제가 1월 말인가? 그때쯤에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예, 됐다고. 가지고 1월 말쯤에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제 집을 계약하려면 이제 계약금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에 문외한이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되게 형태가 다양해요. 형태가 다양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전용으로는 안 될 것 같고, LH 직원분께서 대학생 전용으로는 소득분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뭐 청년계층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재산조사해서 뭐 해서 2월 달에 이제 2월 22일자로 제가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금은 있는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잔금이. 여기가 잔금이 정확하게 한 77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그만한 목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를 너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놓치기가 싫어서 이제 막 알아보니까 그 LH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잔금을 치르기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월세를 그러니까 그 월세를 올려받고 나머지 잔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전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보증을 통해 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제하고 이렇게 월세를 올려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동호수를 가릴게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계약서가 있고요. 계약서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행복주택의 제일 좋은 장점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사기당할 일이 없고 그 LH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보증 이렇게 그 이중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뭐 이중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고 내가 계약금이랑 잔금만 다 치우면 이제 확정 날짜를 이제 그쪽에서 직접 잡아줘요. 네. 제가 그 대신 이제 전입신고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약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살고 있는 데는 좀 작아요. 주거 전용 면적이 16제곱미터. 16제곱미터. 네. 16제곱미터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16제곱미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계약금을 납부를 했어요. 이제 계약금을 납부를 했고,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계약금도 다 냈고 잔금도 다 치르고 입주증도 다 받았는데 이제 LH에서 나눠주는 그 팜플렛 같은 게 있거든요. 팜플렛하고 이제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 가가지고 직접 다 확인했는데 분명히 설계 도면에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다르네? 어떤 데는 세탁기를 사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세탁기를 그냥 넣어주시네? 뭐 책상이 없는 데도 있는데 책상이 있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시끄럽지가 않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복도식이거든요. 복도식인데 저희 앞집이랑 여기 옆집이 다 어르신들 사시고 젊으신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젊으신 분들 거의 본 적이 저기 옆동이나 이런 데는 좀 젊으신 신혼부부들 좀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여기 동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잡하지도 않고 여기 옆에 면사무소 있고요.
이렇게 그 일 처리하러 갈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 광주로 나가기가 조금 편한 편이거든요. 이제 저희 집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임곡 나오니까 나가기도 좀 편하긴 한데, 안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좀 멀어요. 예, 많이 멀어요. 고속도로 타고 나가면 1시간? 아니 1시간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쏘고 가면 40분? 그냥 고속도로를 안 타고 그냥 갔다 그러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10분 걸리는 것 같고, 근데 거리가 먼 만큼 저는 여기 살면서 이 생활에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일찍 문 닫아요. 10시 전에는 무조건 닫아요. 예, 이게 유일하게 치킨집이 새벽 1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군부대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빼놓고는 배달 음식이 거의 없어요. 치킨, 피자, 뭐 짜장면? 그거 말고는 커피집 딱 딸랑 하나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좀 약간 여기 앞에 나가면 가로등이 많이 없어가지고 엄청 껌껌해서 그 치안에 약간 약하다? 그래서 제가 밤 10시 이후로는 그냥 걸어서 안 나와요.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와요. 네. 밤 10시 이후로는 절대 어디 나가지 않아요. 네, 어디 나가지 않고. 세 번째가 제가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반찬값? 이런 거? 먹는 거? 이게 조금 많이 든다? 직접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월세랑 공과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는 제가 애초에 계약했던 게 얼마냐? 41,520원. 41,520원. 게 제가 은근슬쩍 저희 엄마한테 떠봤더니 무슨 폐가냐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폐가가 아닌데, 그래서 41,520원인데, 제가 이제 전환보증으로 다시 올려받고 하는 걸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4,020원. 그러니까 얼추 뒷자리 빼고 54,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는 제가 거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추울 때 빼고는 그 가스를 이제 보일러 이제 씻을 때 뭐 설거지할 때 빼놓고는 거의 잘 안 나와서, 많이 나와봐야 한 4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총 9만 원이잖아요. 이제 9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 내가 조금 오래 여기 있었다 라고 한다면 한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하면 뭐 10만 원, 거의 한 15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엄청 싸요. 엄청 싸고, 네, 엄청 싼 편이에요. 엄청 싼 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뭐 장애인, 노약자, 뭐 신혼부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계신 데라서, 저는 이제 청년계층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런 그쪽 분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최장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게 6년이에요. 2년 동안 3번을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나올 때는 모든 거 다 원상복귀 그대로 해놓고 나와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다음 달이 이제 5개월 차거든요. 이제 5개월 차인데, 저는 나름대로 이 생활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뒤에다 보시다시피 제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에어컨은 꼭 사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에어컨이 없어도 그래도 좀 버틸만 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주변에 산이 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거든요. 선풍기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 대신에 좀 벌레가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모기향 피워놓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선 3개 LH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조금 얼추 말씀드려봤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뭐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간략하게 뭐 적어놓던지 그렇게 할 거고요. 아무튼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LH 행복주택을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조금 곧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핸드폰 보면은 LH 청약센터라고 있어요. LH 청약센터를 꼭 다운을 보셔가지고 이게 띠링띠링 울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보시고 공고를 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놓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컨텐츠는 제가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됐는데, 이제 방학 때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부분하고 이제 너무 살이 막 후덕하게 쪄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찍어 볼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